개인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4부 이슈앤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또 이렇게 오랜만입니다. 전화로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경인방송 청자 여러분 그리고 41만 연수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예. 예, 정말 가을 날씨가 이제 점점 아주 실감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 각 가정에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장님 요즘 뭐 엄청나게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뭐 최근엔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게 뭐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 건의문이라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얘기 소개해 주시죠. 예, 이런 걸 겁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책무는 구청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정치를 하고자 하는 또 정치를 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그런 그 환경을 파괴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건 구청장의 당연한 책무인데요. 예. 이걸 국회에서 법으로 방해하고 인위적으로 막는 이런 모습은 정말 누가 봐도 옳다. 그리고 정말 잘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선제적으로 정당 현수막 또 현수막의 그 내용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참 우리 아이가 보기가 좀 창피할 정도라서 저희는 그걸 이제 단속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정말 처음에는 많은 그런 이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를 고발하겠다, 뭐 하겠다. 근데 절대 제가 그런 거에 불할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1만 국민에게 얼마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86%가 정말 잘했다. 그 정당 현수막 철거를 잘했다라는 이런 답을 주고 계신데 제가 무엇이 두렵고 또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다 단속을 했고요. 이제 이걸 갖고 또 행안부에서는 이제 어차피 또 이제 의원님들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례 만든 것을 갖고 이제 위법하다라고 이제 이의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한 이번에 판결이 단속하는 것이 맞다, 조례가 맞다라는 취지의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함께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번에 그러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정당 현수막 관련 개정을 직접 건의를 하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의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안부에서도 국회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제 고쳤던 법을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저항으로서 이제 다시 바꿔놓은 거니까 이에 대해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행안부에서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님한테 우리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행안부 장관님을 뵐 때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제 문서로 뭐 이런저런 그 많은 내용, 많은 내용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또 우리 의견을 피력을 한 겁니다. 전국 군수구청장들의 모두의 뜻을 담은 결의문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 무슨 답변이라든지 무슨 뭐 거기에 상응하는 뭐 반응이 있었나요? 행정안전부는 아무래도 행안위에 국회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걸 뭐 다 이해는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답변으로 다 전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대법원 막강 국회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개정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 와중에도 어쨌거나 행안부에서
연수구에서 이제 대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아니고 인천광역시 그렇죠. 5개 광고물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네네. 계속 저기 정당 현수막 뭐 단속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시에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연수구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정당 현수막 뭐 불법 현수막 철거하겠네요. 그럼요. 저희는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크게 이게 뭐 저기가 위법한 내용이 아니라면 저는 철거할 겁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를 보였고 예. 이미 저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지금 정당 현수막 인천시에서 그리고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정당 현수막 불법 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청장님 많은 노력 지금처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가 법무부 장관에게도 뭘 건의하셨다고 그러던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죠? 예. 우리 연수구에 이제 한방마을이라는 그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외국인이 이제 이렇게 급증하면서 현재는 전체 주민 12,000명 중에서 61%가 외국 국적자이고 그중에 80%가 고려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아마 이 면적 대비 고려인의 그 밀집도는 전국의 최대입니다. 그 가장 많은 수는 이제 안산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산입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 연수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수적인 대비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안산이라든지 아산에 늘어나는 이런 그 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2세가 태어나면서 그 수가 증가하면서 여기서 태어나니까 이 아들은 한국말도 하고 한국의 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입니다. 외국에서 직접.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법도 좀 이렇게 낯설고 이 외국인 증가율이 가장 많은 요인 중에서도 내국인의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도 약 한 56%가 이 고려인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거기서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수업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이 수업권이 침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그래서 얼마 전에 도승훈 교육감님도 저희 그 군수구청장 협의회 제가 모셔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시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또한 요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의 룰을 따라야 되고 또 그 따라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또 이 사는데 또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이제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기초단체에서 그 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그냥 놔뒀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에 나서야 되겠다. 첫 번째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의 그 권한을 강화해야 어떤 권한이냐면 이제 재외동포 비자 체류 기간 연장할 시에는 기초질서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일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또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외국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법무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이런 거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법무부의 결단을 좀 독촉하는 이런 소환문을 3개 도시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 그리고 아산시 그리고 안산시 시장들하고 함께 공동 권유문을 냈고 또 이제 법무부 장관님은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은 이제 또 다시 직접 면담하는 이런 그 일정을 지금 저희가 제시를 했고 또 그 일정 을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외국인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연수구가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청년 정책 관련된 얘기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연수구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라고 하던데요. 이게 또 민선 8기 청장님 공약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연수구는 젊고 활기찬 그런 도시입니다.
인천 지역 군구 중에서 가장 그 연령대가 낮은 지역이 우리 연수구입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한 동은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35.6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약 30%가 청년층입니다. 이렇듯 청년층이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담아낼 그런 그 정책적 구현을 위한 소통 공간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접근하게 됐고요. 예. 이제 저희 물론 뭐 아까 말씀하셨어도 이제 그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서도 이제 이런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활발한 청년 활동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그 이름도 연수 청년자리라는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의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예. 연수 청년자리. 그렇죠.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이 뭔가 정년들을 정말 위한 공간일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럼요. 우리 청년자리 명칭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직접 지은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청년들이 머무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있듯이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안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우리 청년들의 내일을 향한 발돋움을 하는 그런 머무는 자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별자리처럼 우리 청년들이 자리 잡아서 빛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청년자리는 오픈 스페이스와 그 다목적실 그리고 회의실, 상담실, 휴게 공간 등 또 우리가 본인들이 얼마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공간, 정보 공간, 뭐 교육 공간, 뭐 이런 거를 모두가 좀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일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사무직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거. 그 공간 시간도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19세부터 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예, 연수 청년자리, 청년들이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머물고 도약하는 자리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그렇죠. 연수 청년자리, 청년들의 연수 공간인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도 궁금한데 운영하는 방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들의 다양한 모임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자발적인 소통 그리고 정보 공유를 때 요즘요 이렇게 보면 청년들의 대화 이야기를 하더라도 생각은 많은데 직접 이렇게 토론 문화랄까 이런 거에 익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요. 예. 그를 위해서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소모임 문화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 청년 세대의 고민 그리고 고충을 상담하고 영감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고 여러 가지 명사 초청 토크 콘서트라든지 청춘 콘서트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청년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네들이 이야기하길 사실 저는 바랍니다. 우리에 관해서 관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청년 주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거 이야기해놓고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필요에 의한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아이들의 교육을 할 때도 아이가 말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어머니들은 다 해준다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이 그런데 그 아이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더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데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운영도 청년들이 좀 맡아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연수구의 대표적인 축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능어대 문화축제라고 하는데요. 예. 동구의 화도진 그리고 부평의 풍물축제 등등 있는데 또 연수구 하면은 능어대 문화축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곧 열린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축제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각 도시가 많은 축제들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동구 화도진 축제 같은 경우 이제 거기도 이제 옛날 포구에 을사 조약을 맺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있는 포구를 갖고 있고 그랬죠. 여기 예. 남동구도 그렇고 근데 우리 연수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1995년 남부에서 분구를 했습니다. 연수구가요. 초창기 우리 여러 지역 주민들이 이주해서
이제 형성된 도시만큼 이제 그 정체성이 약합니다. 사실은 좀 아쉬웠던 건 이번에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미미한 거는 이제 이 정체성이 좀 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지역의 정체성, 그 공동체적 동질성, 뭐 이 지역 정체성 뭐 이런 부분을 요즘 가지려는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좀 미진하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수구라는 그러면서 능어대를 그 중심에 한번 세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다. 왜냐하면 이 능어대는 사실은 전국에 보면 3개 정도, 4개 정도의 능어대라는 명칭을 가진 과거 그 배가 출항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컸었고 능어대는 372년 백제 근초공황 때입니다. 예. 이때 사신들이 드나들던 바닷길입니다. 그 당시 백제는 중국과 그 교류를 원했습니다만 이제 이 북쪽으로는 이제 고구려에 막혀서 육로로는 이동할 수가 없었고 교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백길을 찾아 나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100년간 이곳에서 그렇게 배가 떠나고 또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이 과거 372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현재 그대로 다시 현재 도시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항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항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가기 위한 바로 그 첫 시작점이 바로 연수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가 이미 1600년 전서부터 대외 교류의 거점이었다는 것은 현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역사의 어떤 연속성을 우리는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축제로 저희가 만들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정체성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에 열심히 해서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역사를 근거로 한 스토리가 있는 축제 바로 연수구 능어대 문화축제 이거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뭐 역사에 이미 기록된 겁니다. 1700년대 그 중반부터 여지도서에 보면 능어대란 지명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제 조천호가 고구려에 의해서 막히자 중국과는 사신이 이곳에서 배를 띄워서 등주 그리고 내주에 도달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현해내고 당시를 저희가 열심히 찾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과거의 백제 우물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많이 아직까지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제가 구성할 때도 백제 우물터를 다시 재현해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배가 떠났던 뭐 사무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 역사적인 가치를 다시 실려서 다시 재조명하는 이런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어대 축제에 이런 스토리텔링을 바로 우리 구민에게 또 오늘 찾아오시는 손님에게도 같이 오면서 이곳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뮤지컬 만경을 넘어 하늘을 오르다에서 백제 사신을 지키기 위한 한나라 백성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을 저희가 극으로다 담아서 알기 쉽게 그리고 누구도 오래 기억되게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웹툰 그 여름의 바다 그리고 그림책 능어대에 올라와 은빛 구슬과 능어대를 통해 능어대에 얽힌 에피소드 그리고 여러 장르의 역사 전시를 펼쳐낼 그런 계획입니다. 예, 뮤지컬에서 웹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축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장소를 바꿨습니다. 일부 이제 우리 옥년동 지금 능어대 공원이 있는 옥년동에서 하자라는 얘기인데 이제 환경적으로 주변의 환경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 그런 데가 지금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득이 이제 넓은 장소를 찾았는데 이제는 그 장소를 이제 굳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보따리 장사하듯이 이리저리 갖고 다녀서는 이제 이 역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송도 달빛공원에서 했습니다. 이제 송도 달빛 축제공원에서 이게 자꾸 헷갈리시는데 송도 달빛 축제공원은 뭐냐면 락 페스티벌로 많이 알려졌던 그곳입니다. 또 맥주 축제로 알려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 넓은 그곳에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소음 그리고 교통 체증을 줄이고 또 넓은 주차 공간 그리고 쾌적하고 넓은 축제 환경을 조성해서 관람객도 참여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고 또 공간 배치도 이제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저잣거리도 다시 재현해내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여하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그곳에서 같이 이 과거의 백제의 저잣거리를 한번 체험하면서 자신도 백제인의 한 사람이 돼보는 이런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여러 가지 지역의 다양한 후원금을 재원으로 대학생, 문화예술인과 저소득계층이 같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적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외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평생학습도시 우리 연수구의 장점을 살리는 여러 가지 부스도 우리 관람객들을 맞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능어대 축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청장님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연수 구민들께 한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도영님 정말 저랑 오랜만인데 정말 과거에 우리 함께 일했던 것 때문에 정말 참 좋은 그런 이런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교인방송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더더욱 우리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처럼 풍성한 그런 따뜻함 그리고 풍성함이 우리 40만 가족 모두의 가정에 배달되기 또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능어대 문화축제 10년을 맞이하는 축제입니다. 정말 많이 신경 썼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교통의 편의성으로 넓은 주차장 그리고 지하철 달빛 축제공원역 인근으로 축제장을 변경했습니다. 접근성,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1200여 연수 공짜 여러분 모두 함께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국민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송도 달빛 축제공원에서 10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진행되는 제11회 연수 능어대 문화축제 국민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즐기시는 우리 40만 연수 구민이기를 소망하면서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연수구 지역 현안과 능어대 문화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